할게요. 예,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강의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확정 두 번째 시간을 할 건데요. 근데 어제 이제 너무 첫날이라서 약간 이제 너무 긴장해가지고 좀 원래 수업은 원래 노가리가 있는데 제가 여담으로 이제 이 핸드폰을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보통 초등학생 부모들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과 싸우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핸드폰을 몇 살 때 사줄 것이냐.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인데 대부분은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많이 사주거든요. 그냥 아마 이제 저 이제 애들이 이제 3, 4학년 쪽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애들도 이제 사달라고 하는데 아직 안 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애들이 막 사달라고 하는데 나는 핸드폰을 사주겠다. 다만 이제 요금은 네가 대라. 그래서 한 달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딱 내니까 애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직은 안 사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애가 그래서 요즘은 군대 가서도 이제 그 핸드폰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만 이렇게 네가 사라 한번 했는데 핸드폰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그러려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핸드폰 단계가 또 한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혹시 이번 이제 실기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이제 집에 갈지 모른다 우리 마누라가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 마누라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너네들은 이렇게 엄마하고 이제 아빠가 이제 멀리 가면 이제 누구 따라갈래 딱 물어봤더니 애들이 아빠 따라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애들을 잘 키웠다니까 뿌듯했더니 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핸드폰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뭐 그냥 요즘 애들한테는 아빠 엄마보다 핸드폰이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 보면 이런 그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송 비용에서 어디 1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부분을 했었잖아. 이 보전 소송비용과 보전 집행비용이 받는 절차가 다르다. 근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 박스 안에 보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해가지고 이건 이제 이 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 보면 그 오른쪽 박스에 보면 문제 사례 해가지고 가압류 가처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제 CF에 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압류 가처분하고 그 각주 3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전 처분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특별히 없으면 가압류 가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을 절차를 준용하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한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자, 원래는 그러면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할 때 보면 임차권 등기 이제 명령을 받는 절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받는 절차가 있고 우리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이 뭐가 들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여기 비용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인지가 들겠죠. 자, 혹시 인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보면 인지 2,0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 송달료는 자 3회분. 우리 3회분이라고 할 때는 지금 이렇게 쓰죠. 4,700원 곱하기 당사자 수에다가 이제 곱하기 뭐 3회분 이렇게 이제 두 명이라고 이제 그 임대인과 임차인 한 명씩이라고 할 때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냐면 이 정도가 들고 이제 뭐 법무사 보수 이런 것들이 이제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 그러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할 때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뭘까요? 이게 보면 그 등록 면허세가 들죠. 등록 면허세 해가지고 7,200원. 그래서 7,200원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등기 신청 수수료 해가지고 3,000원.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할 때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가 없이 일반인이 할 때 이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가 왔냐면 이제 임차권 등기 비용 할 때 이 가압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할 때는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집행할 때는 이만큼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시 1페이지 표를 한번 보세요. 1페이지 표에 보면 자, 각주 3번에 보면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할 때는 가압류 보전 처분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원래 이게 보전 처분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게 되면 이 비용을 어떻게 받겠어요? 여기 보면 어디에 보면 이게 만약에 가압류 명령이라고 할 때 가압류 명령할 때 그 비용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하루 지났으니까 힘들 거예요. 자, 가압류 명령 비용은 소송 못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정확히 말하면 가압류 명령 보면 신문이나 변론을 이제
변론을 거쳤으면 받을 수 이제 소송 비용 확정 신청할 수 있는데 신문이나 변론을 거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다 이거였죠.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도 가압류하고 똑같다면 지금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신문이나 변론을 안 거치죠. 그런 거기 때문에 얘는 소송 비용 확정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뭐 본집행할 때 받을 수 있다. 이제 가압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게 되면 이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 보면 각주 3번을 보세요. 얘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얘는 또 변형이 되는데 어떻게 변형이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의 명령의 신청과 자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돈을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실체법상의 조항이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원래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게 되면 원래는 못 받는데 이 법 특별법 이제 법 조항에 의해서 이건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얘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다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과 집행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논란이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절차 받느냐 그거야. 실무에서 논란이 되는 건 이걸 어디 절차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1페이지 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표에 보면 만약에 이게 이제 가압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게 되면 이게 소송 비용에 확정 신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나중에 본집행이 된 다음에 집행 비용에 확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임차권 등기라는 게 본집행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서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되는 문헌이 없어요. 그냥 실제법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제 상대 임대인이 이제 이거 돈 공탁원이니까 이제 풀어달라고 소송했을 때 이 임차인이 그러면 거기 가압류 그 제목 있죠. 4페이지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제 했을 때 이제 집주인 했었죠. 왜냐면 돈을 갚았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 비용을 달라고 항변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작년에 하급심 판례가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봤어요. 거기 보면 나머지 것들은 이후에 보면 이제 1억 4천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했고 여기 보시면 1억 4천 변제공탁을 했고 이제 수령했으니까 여기 보면 우리 이제 판례에 보면 임차권 등기는 이제 보증금을 먼저 줘야 되는 거니까 이 사안을 갖고 이제 공탁으로 말면 소멸을 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이에 대해서 신청인은 얘가 등기 비용, 지연 손해금 등을 변제받기 전에는 임차권 등기 말소 안 한다고 이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즉 이 비용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판사의 생각은 등기 비용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피보정 권리에 해당되지 않고 뭐 지연 손해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 때문에 그 여기서 보호 안 된다 해가지고 적어도 이 판사 생각은 이 임차권 등기 명령 그 용한 보증금에 딱 한정된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은 그 못 주겠다. 여기서 항변할 사항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박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또 여기 보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에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까지 청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은 별도의 집행 비용으로 신청하라는 취지의 보정 이런 게 이제 법무사 그 밴드에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임차권 등기 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어디에 해야 된다 이런 문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이 보전 처분 절차를 준용하게 되면 정확히 말하면 이 등기 명령 얘는 그 소송 비용의 확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집행은 이제 집행 비용 확정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확히 보면 이 보정도 틀렸죠. 자 뭐가 틀렸어요? 이 보정도 보면 자 이 사람이 보증금 달라는 지급 명령 신청하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까지 청구하자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은 별도의 집행 비용으로 신청하라. 자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이걸 알아야죠. 자 여기 4페이지 오른쪽에 박스 안에 보면 그런 보정이 있는데 그 보정이 뭐가 틀렸어요? 소송 비용 합산 나눠 써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만약에 논리적으로 보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은 우리 그 민사소송법에 보면 그거 있죠. 소의 이익 보면 소금 장승진 해가지고 법률상 장애사항이 있을 때 해가지고 그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는 소송을 못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보면 여기서도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은 별도의 집행 비용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 집행 비용에 한해서만 집행 비용 확정으로 가는 거고 이제 이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은 소송 비용 확정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하는데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비용과 이 비용을 따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실무에서는 이 대부분은 뭐냐면 이 소송을 할 때 이 비용을 같이 청구하거든요. 근데 이 논리에는 잘 안 맞죠. 근데 여기 보면 아까 거기 보면 1페이지 다시 보세요. 이 각주 3번을 보면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은 자 보전 처분 절차를 준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준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이걸 뭔가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은 소송 비용의 확정으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집행 비용 확정은 그 집행 비용 확정으로 가는 게 이론적으로 맞지만 실무에서 이 몇 푼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은 이 보증금 하나 청구 소송할 때 얘를 같이 청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인지대 송달려가지고 별로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법무사가 껴버리면 이 비용이 엄청 많아져요. 이게 변호사가 끼면 이 비용은 그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법무사가 끼면 또 그 비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법무사 표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게 22페이지 보세요. 이걸 만약에 법무사를 이용해서 했을 때 나중에 얼마를 청구할 수 있냐 보면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페이지 왼쪽에 보면 이제 작년에 법무사 보수표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중에 보수표가 있는데 이제 이걸 새로 바꿀 예정인데 자 보시면 이 변호사는 한번 변론하는 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돈을 한꺼번에 내는 거지만 법무사는 무조건 건마다 그 보수를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가명할 때 보면 여기 우리 법원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여기 보면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보전 처분 있죠. 거기다 표시를 해보세요. 윗줄에 보전 처분 있죠. 우리 가압류 가처분을 보전 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 윗줄에 보면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쭉 해가지고 보전 처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기본적으로 보수가 얼마냐면 40만 원부터 시작해요. 법무사 보수가. 자 40만 원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30만 원부터 했는데 자 40만 원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 이렇게 보면 법무사가 만약에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 보수가 40만 원이 들어가죠. 임차권 등기.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40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보수가 또 있냐면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로마자 5, 6, 7, 8 해가지고 기타 대행 업무에 보수해가지고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거기서 그 5번 보세요. 5번 뭐라고 돼 있죠? 정관 의사력 내용 비면 그 밖에 문안을 요하는 서류에 작성 대행 해가지고 아니 얘는 아니고 자 어디 있냐면 그 8번 보세요. 8번 보면 뭐라고 되죠? 법원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 제출 대행 있죠. 여기 얼마라고 써 있어요? 3만 원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내면 이렇게 돈을 안 주는데 법무사가 내면 3만 원을 주게 돼 있어요. 작성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법무사 이제 전자소송대는 또 약간 붙는데 그 다음에 그 부가세 10% 이거 가지고 생각보다 이 정도 금액이 그냥 붙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임차권 등기할 때 도면 작성하게 되면 도면 작성 비용이 또 붙고 해가지고 이 법무사가 써주면 이 일정한 경우는 4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쓰냐에 따라서 이 보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할 거니까 그건 아니고 첫 번째 지금 할 건 뭐냐면 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어제 보전 소송 비용과 보전 집행 비용을 했는데 그게 기억이 다 나왔지만 다시 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인데 원래 임차권 그 명령 비용은 못 받는 게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게 논리적이지만 법 조항을 따로 더 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이 우리가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소송 비용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이 여기 있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박스에 있는 보전 소송 비용이나 보전 집행 비용, 민사 소송 비용, 민사 집행 비용 이게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오른쪽에 보면 그러면 우리 소송 비용이나 집행 비용 할 때 보면 이거 어떤 비용이 들으냐 이게 있죠. 그래서 위에 이제 비용에서 보면 재판 비용 있고 재판 외의 비용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소송 비용 확정할 때 보면 이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판 비용 할 때 보면 법원에 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자 인지 법원에 낸 인지 그거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사 예납금이라고 해가지고 증인 감정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이거 있고 그다음에 뭐 감정 등에 대한 특별 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송달료 이런 것들이 법원에 낸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판에 들은 비용인데 우리가 보면 네 가지뿐이 없어요. 그래서 소송비용 확정이라는 건 딱 이 네 가지에 들어가냐 안 되냐 이거거든요. 첫 번째 보면 자 서기료가 있어요. 우리 보면 근데 우리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어떤 준비 서면 하나 작성하게 되면 변호사 보수를 받아요. 법무사가 한번 작성하게 되면 그 돈이 얼마겠어요? 아까 40만 원 플러스 알파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이 서면을 써서 내잖아요. 그건 얼마냐? 그게 한 면당 250원. 그래서 누가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개인들이 보면 개인들이 낸 서류도 한 장에 250원씩 쳐줘요. 그래서 그 대신 법무사가 이 한 장을 쓰잖아. 그건 4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변호사가 쓰게 되면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서기료라는 건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게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그 변호사 법무사를 이렇게 보수를 받는데 개인이 쓸 때는 돈을 받냐 묻는데 우리 한 장당 250원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자 우리가 큰 카테고리가 4개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관청 등으로부터 서류 발급 비용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 발급하러 등기소 같은 데 보잖아요. 또 호적 발급을 가잖아요. 이런 비용도 이제 꼭 필요하다면 그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출 비용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이 입차권 등기를 만약에 법무사가 제출하게 되면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3만 원이라고 했죠. 법무사가 제출하게 되면 3만 원 받는데 그러면 우리 개인도 제출할 수 있잖아요. 전자소송 하게 되면 저 비용이고 개인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얼마냐면 우리 등기 우편 요금만 쳐줘요. 개인이 할 때는. 근데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어제 했듯이 당사자 등 출석 비용 해가지고 우리 보통 기본적으로 내가 하루에 법원에 한 번 나가면 그게 5만 원이라. 그래서 우리 비용이라는 게 이 이상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소송 비용이라는 게 내용이 짧은 게 뭐냐면 위에 재판 비용, 인지요금, 민사 예납금 이거 2개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의 비용 해가지고 법원에서 쳐주는 거 4개. 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뢰자들이 왔을 때는 소송 비용을 뭘 청구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이거 보면 법원에 낸 비용은 뭐 너 법원에 뭐 냈냐 해가지고 인지나 송달료 이 정도 냈고 그 다음에 재판의 비용 해가지고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요. 이것만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난 경험 시간이 아니라 딱 법에 정해진 것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고 그 다음에 문제될 건 이건데 자 그러면 그 밑에 박스 세 번째 박스 보면 유의사항 있죠. 이미 소송 비용이나 집행 비용 확정할 때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용을 누락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페이지 91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소송 비용이나 집행 비용 할 때 보면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을 누락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91페이지 한번 보세요. 91페이지. 91페이지 그 마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기판령이어가지고 자 이건 판결이 아니고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죠. 소송 비용 상한 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해서 법원이 뭐 확정 결정했다면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 기판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이 있다. 그래서 왜 이걸 끌어다 생겼냐면 그 밑에 때문에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일부 비용 항목에 대해서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 확정 사건의 기판력은 그 성격상 개별 비용 항목의 액수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신청인의 소송 총비용에 미친다. 그래서 문제된 사안이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 변호사 보수 항목에만 소송비용 확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비용에 빠졌어요. 우리 소송 비용에서 가장 큰 비용이 뭐냐면 우리 손해배상 이렇게 할 때 보면 신체 감정 비용 있잖아요. 그 감정 비용이 빠져가지고 그걸 다시 넣었는데 이 기판력이 비친다 봐가지고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송 비용이나 집행 비용 확정할 때 보면 이게 비용을 누락하는 게 가장 손해배상 우리 보면 우리 변호사들이나 우리 이제 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다 기간 놓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파산 면책에서는 채권자 누락한 거. 그 다음에 이 소송 비용 확정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비용 누락한 거.
왜냐면 기판력 때문에 다시 구제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 비용 확정 업무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박스에 넣어놨죠. 비용을 누락하지 마라. 근데 이 비용 누락하는 게 이 위에 있는 박스 보고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이 여기서 하나를 빠뜨렸는데 그 중에 보면은 우리들이 다시 위에 박스를 보면 의뢰자들이 요거는 건 우리 인지를 빼먹거나 손달래를 빼먹기 어려운데 이 감정 비용을 빼먹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감정 비용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뭐 몇만 원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소송까지 안 가요.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재판 외 비용 해가지고 서기료나 발급 수수료나 뭐 제출 비용이나 기일 출석 비용 이런 것들은 미미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소송 가는 게 아니고 이 민사 예납금 중에 이 감정 등에 대한 특별 요금 해가지고 법원에 낸 감정료 이런 또는 이 법원에 낸 감정료 이런 것들이 몇백 이런 크기 때문에 이거 놓쳤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사건 이런 거 할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소송 비용이나 집행 비용은 주의할 게 거의 없는데 하나 있다면 비용을 누락하는 거. 왜냐하면 기판형이 미치기 때문에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이렇게 보시고 네, 이제부터는 이제 소송 비용은 그 앞으로부터 책부터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어제 하루 했지만 어제 했던 게 기억이 많이 안 나잖아. 이렇게. 근데 계속해서 한 6번 안에 8번 안에 계속 한 2-3번 반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되고. 자, 우선 교과서 이제 이 기본서 그 책을 보면 이 소송 비용 실무라는 책을 왜 했냐면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소송 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법원 직원과 싸울 일이 있어가지고 막 법원에 직접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법원에 직접 쫓아가가지고 딱 했는데 담당 직원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책상 거기 한 부서가 다 소송비용 파트인데 다 놓여진 책은 이 책뿐이 없어요. 법원에 나온 책이 현재까지 법원에 나온 책이 저 의정부 지방법에 나온 그런 책하고 이 사법발전전에 나온 사법 소송비용 실무라는 이 두 책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법원에서 이것만 보기 때문에 이걸 기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년 됐지만 그래도 다 이걸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뭐 다 보진 않고요. 우리 실무적으로 문제 되는 거 이런 것들만 주의하는데 자, 3페이지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고요.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4페이지 보시면 자, 첫 번째 질문 이런 거 있죠. 자,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여기서 자, 소송 계속 비용뿐만 아니라 소제기 전에 준비 행위를 위한 비용과 소송의 부수 절차를에서 발생한 비용도 모두 포함된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랬죠. 따라서 증거 보전 절차 비용, 재소전 화해 비용, 독촉 절차 비용 등은 자, 본안의 소송 비용이 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뭐 청구 이의나 뭐 제3자이나 집행문 부여에서에서 자, 잠정 처분을 명한 경우에 잠정 처분 비용 그 다음에 뭐 강제집행 정지 비용도 본안에 소송 비용이 일부에 포함된다. 자, 왜 이 범위를 안 하냐면 나중에 이게 소송 비용으로 갈지 집행 비용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알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결론은 위에 세 번째 줄 있죠. 이게 그 소송 비용이라는 게 소제기 준비 행위 이런 비용도 포함되고 소송 부수 절차 비용도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읽은데 그 뒤에 보세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절차는 본안 소송 절차와는 병존하는 독립한 절차이기 때문에 본안의 소송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비용을 포함된다 해가지고 다시 아까 1페이지 표를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1페이지 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전 소송 비용과 보전 집행 비용 나와 있는데 보전 소송 비용은 변론이나 심리를 거쳤으면 소송 비용을 확정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심리나 변론을 거치지 않았으면 이건 그 채권자나 원고가 채권자가 부담할 비용이다. 이게 어제 결론이 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제 3페이지 보시면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소송 비용의 범위 해가지고 자 5페이지 보세요. 거기 법령에 규정된 비용 해가지고 세 번째 줄 보세요. 밑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설사 당사자가 실제로 자 법정액 이상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해요. 소송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정액에 한정되는 거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것만 해당이 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다음 6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죠.
6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게 6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거기다 별표를 하나 치시고 이거 보세요. 소송 비용은 상한 제도의 취지에 비춰봐서 소송인이 수행에 소요된 비용만 소송 비용에 포함되므로 자 법원의 증거 조사에 의하지 않고 여기 줄치세요. 당사자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 이래 가지고 보면 녹취 비용, 번역료, 사설 감정료, 증인 출석하기 위해서 여비 위에 별도로 지급한 금원 등은 소송 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서 소송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물어보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녹취를 했는데 그 녹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이제 잘못된 상식 중 하나가 녹취를 할 때 분명히 녹취서를 뭐 내면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녹취서를 분명히 속기사한테 낼 필요는 없잖아. 속기사 자기가 작성해서 내는 것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사자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은 소송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래서 그 표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그 각주 1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소송 비용, 집행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해가지고 여기다가 거기 6페이지 표시해 주시고 이게 소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한 비용. 이건 법원의 소송 비용으로 인정 안 된다 거죠. 그러면 집행 비용으로 인정 안 되는 건 대표적으로 거기 보면 231페이지 한번 보세요. 231. 그거보다도 233페이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235페이지 정도 보세요. 235페이지 보시면 그 이런 두 번째 줄 이런 거 있죠. 진짜 집행에서는 어떤 게 비용으로 인정 안 되냐면 두 번째 줄 민사 집행이 절차 도중에 신청 취하되거나 취소로 종료된 때에는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은 필요 없는 것이 되어서 집행 비용을 대지 않는다. 이게 대전자예요. 그래서 소송 비용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당사자 임의로 제출한 비용은 안 된다고 했는데 집행 비용은 뭐가 있냐면 뭐 그 가다가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그 비용을 주지만 그 전에 취하거나 취소가 되거나 가지고 목적 달성 못하면 그 비용은 누가 보냐면 채권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우리 보면 잉여 가망성이 없어서 뭐 경매가 취소되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실무적으로 뭐 도산이 돼가지고 경매가 취소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비용 부담을 누가 받느냐 했을 때 결론은 이거야. 목적을 이게 환가돼가지고 배당 절차까지 가면 그 비용을 주는 거고 그 절차까지 가기 전에 뭔가 장애가 있어서 멈추고 취소됐다. 그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간다는 거예요. 비용이라는 건 이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소송 비용에서 못 받는 부분 그거고 집행 비용은 이게 쓸데없는 비용.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상대방이 돈 준다고 할 때 그 취소나 지금 뭐 취하나 해달라고 할 때 그때 돈을 못 받으면 이 절차 비용은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전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각주 1번에 보면 아까 251페이지에 이렇게 써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죠. 251페이지인가? 251페이지가 아니고 아까 그 몇 페이지였죠? 금방 읽었던 그 몇 페이지? 235. 235. 네, 그래서 거기다가 235페이지를 갖다 써놓으시고 이게 왜 이게 235페이지가 빠졌나? 자, 235페이지를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이게 6페이지하고 235페이지 두 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한 거거든요. 엄청난 지식이에요. 나머지 것들 제가 그냥 다 따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지식만 그래서 그 바로 이제 다시 보면 6페이지 보시면 아까 읽은데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인데 읽은데 뒤에 밑에 보면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감정 비용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채택하고 감정을 선정해서 감정을 명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소송 절차에서 필적 감정을 신청했다가 이를 처리하고 자 이게 중요해요. 소송 외에서 사적인 감정을 한 후에 감정서를 냈다 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한정 안 해주겠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이 법원에서 그 꼭 필요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별표 2개 쳐놓을 게 바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법원의 감정 명령에 따라서 법원에 납부한 신체 감정료 이외에 당사자가 신체 감정을 받으면서 각종 검사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는 것만 제출하게 되면 소송 비용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아까 읽었던 부분 중에 실무에서는 만약에 이제 손해배상을 할 때 신체 감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그
감정 명령에 나오는 부분은 일정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병원에서 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그 따로 자기가 직접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비용까지도 내주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이게 최근 판례에서 얘기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소송비용 확정할 때 빠뜨리는 게 얘라고요. 얘가 큰데 얘는 지금 법원에 기록이 없잖아요. 당사자한테 물어봐서 그걸 그 병원 영수증을 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놓치지 않거나 비용이 미미해서 절대 문제되지 않는데 얘만 문제돼. 얘만. 자, 그러면 우리 공단과 관련해서 이게 뭐가 문제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만약에 무료 대상자인데 불구하고 우리 법원에서 감정명령 나온 것들은 이거 무료 대상자 무료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다툼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병원에서 그 돈을 많이 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이 없다고 해서 우리 공단하고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인이 써놓은 거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이 비용을 그러면 공단에서 공짜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비용까지 그 병원에서 그 법원으로 그 알려줘가지고 법원을 통해서 그 액수가 나오게 되면 우리 공단 항상 법원에서 나오는 액수를 내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편법을 이용해서 그 무료 대상자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다른 비용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담이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그래서 이 옛날에는 그 소송 구조 신청할 때 보면 비송 사건은 안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송 구조라는 게 대립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비송 사건에는 소송 구조가 안 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자 이게 바뀌었죠. 법으로요. 그래서 가사 비송 같은 경우는 소송 구조가 가능한데 왜 그게 들어가냐면 한정 후원 때문에 그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년후견 같은 경우는 그게 뭐가 필수냐면 감정이 필수죠. 그 정신감정이 필수잖아요. 그때 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감정 비용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해가지고 소송 구조의 범위에 그 비송 사건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정승이나 옛날에는 판례에서 이랬는데 지금 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성년후견이 이렇게 할 때도 소송구조 신청해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비용이 굉장히 몇백만 원이 몰려있는 데고 이걸 누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걸 누락하게 되면 아까 그 뭐 기판형이 미치기 때문에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여기까지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대법원 판례도 있고 학교지 판례도 있고 자, 이 책이 왜 나왔냐면 얘는 분명 근데 왜냐면 법원에 낸 돈이 아니죠. 그래서 대방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그 표에 한번 보면 재판의 비용 해가지고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위에 재판 비용에도 얘가 안 들어가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 병원에 낸 비용이기 때문에 법원에 낸 것도 예납금도 아니고 그다음에 당사자 비용도 아니라고 봐가지고 이걸 갖고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가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재판을 넣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6페이지 있는 걔가 별표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떤 소송비용 확정할 때 이게 손해배상인지 산재인지 봐가지고 이게 신체 비용, 감정 비용이 병원에 낸 게 있는지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미스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7페이지 보시면 이제 소송 비용의 종류해가지고 바로 이제 다시 1페이지 펴보세요. 소송 비용 크게 재판 비용과 재판 외 비용으로 나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재판 비용은 뭐냐면 법원에 내는 거, 재판의 비용은 네가 따로 정한 거. 그래서 재판 비용은 뭐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재판의 비용은 네가 증명해라. 이 정도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7페이지 자, 소송 비용은 크게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을 낸다. 자, 재판 비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 당사자 비용은 뭐 그런 비용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세요. 이 실익이 뭐냐면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부터 보세요. 자, 이 비용은 법원에 관여 없이 지출되는 것이므로 법원에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할 때는 그 비용에 지출해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당사자 비용이죠. 그래서 우리 그 읽은데 바로 위에 보면 당사자 비용이 해가지고 우리 재판 비용은 법원에 들어간 거 인지돼 뭐 이렇게 명확한 거기 때문에 증빙일 필요가 없는데 당사자 비용은 네 같은 비용이기 때문에 증빙을 해라. 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 비용과 재판의 비용을 나누는 재판의 비용 거기다가 당사자 비용을 했는데 재판 비용은 법원에 딱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산만 두드리면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재판의 비용은 네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증명표를 내라. 이 차이일 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판 비용은 아까 인지액이죠. 그래서 인지액은 우리가 보면 그 알아야 할 내용은
그 9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거기다부터 보는데요. 나머지 건 필요 없고 당사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금액 중에 적은 쪽이 소송 비용 산입할 액력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지를 잘못 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말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인지를 잘못 내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원래 10만 원 내야 할 돈을 법원에서 인지 100만 원 냈을 때 소송비 확정할 때 그걸 100만 원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보죠. 그래서 그 중에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돼 있죠. 당사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 플러스 그것과 법률의 규정에서 납부할 금액 중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적은 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래서 이것과 그 표에 보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될 때 가장 잘못 내는 게 뭐냐면 가사 사건일 때, 그다음에 청구 이의할 때, 그다음에 채무 구존자일 때, 이 세 가지 것들 미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내일 이제 보충 프린트도 약간 해가지고 우리가 인지될 때 항상 세 개의 미스를 해요. 그래서 인지라는 건 그래서 법원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인지는 계산 잘못 틀리는 게 별로 없는데 얘가 미스하기 때문에 얘는 한번 추가적으로 할 거고, 그래서 인지라는 건 거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밥이 다 됐네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자, 그래서 표 한번 보시면 어디까지 했냐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인지 정도까지 했는데 이게 딱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야 될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비용을 누라고 하지 말아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지식 하나 정도만 알아도 엄청난 거기 때문에 내일은 인지 잘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